서늘한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한서연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빗방울이 번지는 앞유리 너머로 뻗은 회색빛 도로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초점이 없었다. 친구인 간호사 이지은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지만 그 어떤 말도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서연아, 너 남편 방금 산부인과에 여자랑 왔어. 지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서연의 심장을 뾰족한 얼음 조각처럼 찔러댔다. 서연은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에 박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이어지자 지은은 더욱 난처해하며 말을 이었다.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는데 분명 김민준 씨가 맞았어. 그 여자 머리를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임신한 것처럼 배가 좀 불렀던 것 같아.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차는 빗속을 뚫고 쏜살같이 달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의 이성적인 부분은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다. 남편 김민주는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였다. 유명 건축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퇴근 후에는 언제나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서연이 운영하는 사설 탐정 사무소의 일이 늦어질 때면 그는 항상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서연에게는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가 언급한 장소는 산부인과였다. 임신.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서연과 민주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 그녀는 늘 바쁜 일 때문에 미뤄왔던 임신 계획을 생각하며 이따금씩 민준에게 미안함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혹시 그가 그녀 모르게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차를 한쪽으로 세웠다. 손이 떨려와 핸드폰을 겨우 귀에서 떼어냈다. 지은의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서연아,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일단 너무 놀라지 말고. 서연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사설 탐정이었다. 감정에 휩쓸려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남편이 아닌 의뢰인이라고 생각해야 했다. 그래야만 그녀의 눈이 흐려지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이성적인 탐정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겉옷을 벗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집안은 고요했다. 민주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서연은 머릿속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산부인과, 짧은 단발머리의 여자, 그리고 임신한 듯한 배, 이산 듯한 배. 지은은 간호사였기에 그런 부분들을 놓칠 리가 없었다. 그리고 민주는 분명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민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맞이해야 했다. 그래야만 그는 경계심을 풀고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았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은 굳어있던 몸을 풀고 소파에서 일어섰다. 여보, 늦었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엿보였지만 특별히 수상한 기색은 없었다. 미안해, 서연아. 프로젝트 때문에 미팅이 길어졌어. 저녁은 먹었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은 잠시 흔들렸다. 아니야. 믿어.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니, 아직 배고프지. 내가 뭐 좀 차릴게. 서연은 태연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통에 쌓인 접시들을 잡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거실에 앉아있던 민준에게 다가갔다. 여보, 나 오늘 지은이랑 통화했어.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지은이 오랜만이네. 잘 지낸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응. 근데 지은이가 오늘 오후에 산부인과에서 여보를 봤다고 하더라. 서연은 민준의 얼굴에서 스치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그녀는 포착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이었다. 민준은 이내 평소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 그게...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대로 말할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보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말하기가 좀 그랬어. 그의 말에 서연은 숨을 멈추고 그의 입만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나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건축가야. 이름은 정은지. 그리고 그녀는 내 조카를 낳아줄 대리모야. 그의 말에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대리모, 그녀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을 노력해야 했다. 조카라니 무슨 말이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서연은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내 동생 민혁이 알지 몇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혁이가 사고 직전에 정자를 기증했었어. 조용히 우리 부모님 몰래. 언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었거든. 민준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부모님은 충격에 빠지셨고 그동안 그 사실을 모두 비밀에 붙여왔어. 근데 최근에 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머니께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어. 민혁이의 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안겨드리는 것. 서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움과 충격,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지은이 오해했던 모든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그 여자와 산부인과에 간 것은 그의 동생 민혁의 유전자를 이어받을 아이를 갖기 위한 대리모 관련 절차 때문이었다. 그 여자의 배가 불렀던 것은 아마도 이미 임신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연은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왜 그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추진했을까?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이런 중대한 일을 상의하지 않고 비밀에 붙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겼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너도 이 문제에 휘말려서 상처받을까봐. 그의 변명은 서연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부담이라니
내가 당신 아내야. 당신의 가족은 곧 나의 가족이야.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할 문제라고 생각한 거야. 나를 당신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잖아.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그의 이기심에 대한 분노에 가까웠다. 민주는 그녀의 분노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동생 민혁의 죽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고 민준의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함께 슬퍼했다. 그녀는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이 모든 계획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로서 이 모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고 싶었다. 민준의 행동은 그녀의 존재와 그들의 결혼 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이 문제를 당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해. 정은지 씨는 당신이 건축가로서 같이 일하는 동료라며 그럼 그 여자와 당신의 관계는 단순한 대리모와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녀는 당신과 일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거고 당신은 그 사이에서 계속 비밀을 지켜야 할 테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일인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서연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과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은 그의 허점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그녀의 탐정으로서의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당신이 숨긴 이 모든 상황들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직업적 본능이 보내는 경고였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대리모를 위한 절차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그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연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는 이미 이 사건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의뢰인이자 이 복잡한 미스터리를 풀어야 할 유일한 탐정이었다. 한서연은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민준이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에 대한 안도감과 그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에 대한 서운함이 교차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남편의 말 속에 숨어있는 미묘한 불협화음이었다. 단순한 대리모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밀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었다. 민준이 언급했던 정은지라는 건축가,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아기가 민준의 죽은 동생 민혁의 아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듯했지만 서연의 직업적 본능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서연아, 아직도 화가 많이 났어. 내가 정말 미안해. 서연은 그의 불안한 눈을 보며 차갑게 식어 있던 마음을 다잡았다. 화가 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 내가 탐정으로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어.
민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위험이라니 무슨 말이야. 서연아, 단순한 대리모 절차일 뿐이야.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 당신은 그냥 이 문제에서 빠져 있어줘.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야. 민준의 완고한 태도에 서연은 오히려 확신을 가졌다. 그가 그녀에게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위험하다는 방증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함께 해결해줘. 나는 당신의 아내고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해. 당신이 숨기는 모든 것들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거야. 나는 당신이 어디까지 진실을 말했는지, 그리고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내의 뛰어난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통찰력이 그가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 유일한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서연은 먼저 남편 민준과 정은지라는 건축가의 관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탐정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정은지의 신상 정보를 조회했다. 그녀는 민준이 속한 건축사무소의 협력사 소속으로 최근 민준이 총괄하는 대규모 복합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프로젝트의 핵심을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였다. 서연은 정은지의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졌다. 평소에는 건축 관련 사진이나 일상적인 사진들을 올리던 그녀의 계정에 최근 들어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한 고급 리조트의 사진을 올리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모호한 글을 남겼는데 그 리조트는 다름 아닌 민준이 맡고 있는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었다. 서연은 곧바로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컴퓨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민준의 컴퓨터에는 복합단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눈으로 자료들을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예리한 눈에 수상한 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복합단지의 설계도와 자금 흐름에 관한 문서들 사이에서 그녀는 몇몇 거래 내역이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몇몇 하도급 업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들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정황들이 단순한 대리모 프로젝트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명백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 흔적이었다. 서여연은 그날 밤 민준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보, 당신이 맡은 복합단지 프로젝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아. 그리고 몇몇 협력사들은 유령 회사들이야. 당신이 알고 있는 대리모 프로젝트는 어쩌면 당신을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수도 있어. 민준은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말하는 복잡한 금융 거래나 유령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설계에만 충실했을 뿐이었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 그저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았고 정은지 씨와는 설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뿐이야. 대리모 프로젝트는 어머니를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고 민주는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정교한 함정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은 민준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그럼 정은지 씨가 말한 그 대리모 계약서는 어디에 있어? 대리모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 간 돈의 출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아기가 정말 당신 동생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민주는 서연의 질문에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다.
대리모 계약서는 정은지가 관리하고 있었고 돈은 그녀가 말한 대로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만 들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기의 출산이 임박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정은지의 말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민준의 텅 빈 눈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이 너무나도 순진하게 누군가의 계략에 말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직감은 더욱 확신에 가득 찼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 존재했다. 그녀는 남편의 건축사무소의 자금 출처와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대기업 삼진그룹의 회장 박중호였다. 박중호는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었으며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비리와 부패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서여연은 박중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 박중호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의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교활함과 치밀함은 그녀가 상대해왔던 그 어떤 범죄자들보다 뛰어났다. 그는 언제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철저하게 파괴했다. 서연은 이제 민준이 단순한 대리모 프로젝트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는 박중호의 거대한 비자금 조성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은지라는 여자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민준을 끌어들이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민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박중호 회장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어. 그는 당신의 뛰어난 건축 실력과 당신이 총괄하는 프로젝트를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만들고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거야. 정은지라는 여자는 그의 부하일 가능성이 높아. 민준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그와 그의 아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에 민준은 절망했다. 하지만 서연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걱정 마. 나는 탐정이야. 당신을 보호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 줘야 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이 거대한 적과 싸울 수 있어. 당신은 박중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내게 말해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굳게 믿음을 다짐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싸워야 할 전사였다. 민준은 아내의 냉철한 분석에 이성을 되찾았다. 순진하게만 믿고 있던 대리모 프로젝트가 사실은 자신을 노린 거대한 음모의 덫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서연은 흔들리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박중호의 계획을 뒤집으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가 필요해. 서연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 어떤 적수도 두려워하지 않는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아내가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에게 그동안 정은지와 나눴던 모든 대화와 주고받은 서류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정은지가 민준에게 접근한 시기, 대리모 프로젝트를 언급한 시기, 그리고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민준을 끌어들인 과정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의도적이었다. 정은지는 민준의 동생 민혁의 죽음을 이용해 그의 연민과 순수한 마음을 자극했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민혁의 아이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유도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깊이 의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서연은 민준이 건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대리모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정은지와 주고받은 프로젝트 관련 이메일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눈에는 곳곳에 숨겨진 함정들이 보였다. 특히 대리모 계약서의 내용은 민준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모든 책임은 의뢰인인 민준에게 전가되었고 대리모인 정은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정은지에게 지급된 대리모 비용은 일반적인 금액보다 훨씬 높은 액수였다. 이는 단순한 대리모 비용이 아니라 그녀가 비밀리에 박중호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남편을 미끼로 삼아 박중호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지금부터는 정은지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해. 평소처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가 주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줘. 하지만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녀가 건네는 모든 서류들을 복사해줘. 민준은 서연의 계획에 불안해했지만 그녀의 냉철한 판단을 믿기로 했다. 다음 날 민준은 출근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정은지는 그에게 다가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민준 씨,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를 해야 해요. 복합단지의 설계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자금 집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준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냉정함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지시대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며 그녀가 건네는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그는 겉으로는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퇴근 후 민준은 서연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다. 서연은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정은지가 건넨 서류들을 검토했다. 이사회 보고는 박중호 회장이 직접 참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사회 보고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비자금 조성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절차임이 분명했다. 정은지는 이사회 보고를 통해 민준을 비자금 조성의 주범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사회 보고가 열리기 전에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먼저 정은지의 뒤를 쫓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탐정사무소의 부하 직원인 이태준에게 정은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이태준은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잠복 기술을 가진 베테랑 탐정이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이태준은 충격적인 정보를 서연에게 보고했다. 정은지는 퇴근 후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한 물품들이 이미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여성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매일 밤 고급배서 술을 마셨고 박중호 회장의 측근들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그녀의 배는 임신한 것처럼 부풀어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임산부 복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태준의 보고를 받은 서연은 민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믿었던 대리모 프로젝트는 모두 거짓이었다. 그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죽은 동생과 어머니의 슬픔까지도 이용한 정은지의 치밀함에 민준은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서연은 민준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때야. 정은지는 당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어. 그녀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야. 그 틈을 이용해야 해. 서연은 민준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이사회 보고를 위해 준비된 서류들 중에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미묘하게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서연은 민준의 뛰어난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믿었다. 그는 복합단지의 설계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전문가였다. 그는 비자금 조성의 흔적을 숨기면서도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서류 안에 교묘하게 심어놓았다. 이사회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누군가가 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비자금 조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다. 서연은 민준이 조작한 서류들을 복사하여 보관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사회 보고가 열리는 날 이 서류를 박중호에게 적대적인 언론사와 검찰에 몰래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 한순간의 실수라도 있다면 민준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이사회 보고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박중호의 검은 손을 향해 방역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계획에 따라 정은지에게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는 척 연기하는 데 성공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정은지의 미소는 이제 그에게 섬뜩한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에 순조롭게 따라오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사회 보고를 앞두고 그녀는 더욱 민준을 압박하며 서류 작업에 몰두하도록 유도했다. 민준은 서연의 지시대로 비자금 조성의 흔적을 숨기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교묘하게 심어놓은 서류들을 완성해 나갔다. 그의 뛰어난 건축가로서의 통찰력과 설계 능력이 이제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무기가 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이태준의 도움을 받아 정은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면밀히 감시했다. 이태준은 정은지가 매일 밤 박중호 회장의 측근인 변호사 최재식을 만나는 것을 포착했다. 최재식은 박중호의 더러운 뒤딜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악명이 높았다. 서연은 최재식의 동선을 추적하며 그가 정은지에게 건네는 서류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들의 대화 내용에는 민준을 이사회 보고 후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 담겨 있었다. 최재식은 정은지에게 김민준이 이사회에서 보고를 마치면 모든 것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조용히 빠져나온다고 지시했다. 정은지는 그 지시에 따라 민준을 안심시키며 아기의 미래를 위해 힘내자는 거짓된 말로 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며 분노를 사겼다. 그녀는 남편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짓밟은 정은지와 박중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이용해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사회 보고는 그들의 작전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자 서연이 방역을 시작하는 기점이 될 터였다. 이사회 보고 날 서연은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여보, 절대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 당당하게 당신이 만든 설계와 계획을 설명해. 그들이 당신의 보고를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을 거야. 중요한 건 당신의 태도야.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민준은 서연의 말을 듣고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아내의 지시대로 겉옷 안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중호 회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서연이 가르쳐준 대로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에 섰다. 그는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설계와 자금 계획을 유창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설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다. 박중호 회장은 민준의 보고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준이 모든 것을 그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준의 보고가 끝난 후 정은지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 씨 수고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아기의 미래도 보장될 거예요. 정은지의 위선적인 말에 민준은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대했다. 네, 은지 씨 덕분입니다. 민준의 말에 정은지는 안심한 듯 자리를 떴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사회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이태주는 서연의 지시대로 박중호 회장에게 적대적인 언론사에 서연이 조작한 서류들을 전달했다. 언론사의 기자들은 서류에 담긴 비자금 조성의 흔적을 발견하고 흥분했다. 이는 박중호 회장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동시에 서연은 검찰 내부에 믿을 만한 정보원을 통해 이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미 박중호 회장에 대한 내사 중이었기 때문에 서연이 건넨 증거들은 그들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이사회 보고가 끝나고 민준은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정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준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은지는 민준을 한적한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최재식 변호사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위선이 아닌 차가운 살이를 느꼈다. 그들은 이사회 보고가 끝난 후 민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다. 최재식 변호사는 민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이사회에 제출한 서류들, 당신이 직접 만들었으니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겠죠. 모든 죄는 당신이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최재식의 협박에 민준은 순간적으로 겁에 질렸다. 하지만 서연이 그에게 주었던 힘,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그를 지탱했다. 그는 최재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군. 나는 내 설계대로 당신들이 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류를 만들었을 뿐이야. 모든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겠지. 민준의 당당한 태도에 최재식과 정은지는 당황했다. 그들은 민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이 민준에게 협박을 가하는 동안 서연은 이미 그 사무실 근처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이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그를 미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목숨이 달린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는 동시에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최재식과 정은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은 서연이 넘긴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그들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중호 회장과 관련된 비자금 장부와 불법 서류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서연의 치밀한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민준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민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고마워, 서연아.
민주는 이제서야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순수함은 위선적인 악인들의 덫이 되었지만 그녀의 냉철함과 통찰력은 그를 구원하는 빛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비밀을 숨기는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운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 덕분에 최재식과 정은재는 감옥에 갇혔지만 한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들은 단지 박중호 회장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거대한 악의 그림자는 아직도 건재했다. 박중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터였다. 그는 아마도 이 모든 책임을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남편 민중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박중호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박중호 회장을 직접 상대해야 할지도 몰라. 그의 힘과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그는 최재식과 정은지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할 거야. 우리는 그들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어야 해. 민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이태준에게 최재식과 정은지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중호의 영향력은 감옥 안까지 미치고 있었다. 최재식과 정은지는 박중호가 보낸 변호사들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고 그들은 서연과 민준의 접근을 완강히 거부했다. 서연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재식이 수감된 구치소로 향했다. 면회실에서 만난 최재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 같은 탐정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난 당신에게 말해줄 진실 같은 건 없어. 당신이 가진 증거들, 그건 박중호 회장님의 재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당신 남편은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될 테지. 그의 협박에 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박중호 회장님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어.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그는 법망을 빠져나갈 거야. 그리고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테지.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해준다면 당신은 감형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족은 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서연의 말에 최재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박중호의 협박 때문에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정은지 씨에게 뱃속의 아기를 빌미로 협박했지. 그 아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어. 하지만 박중호 회장님은 당신의 가족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가할 수 있어. 그는 당신의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당신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야 해. 서연의 말에 최재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결국 서연에게 박중호의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정은지가 수감된 구치소로 향했다. 정은지는 그를 보자마자 차갑게 비웃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정말 순진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나요? 나는 그저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감이라는 것, 그게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정은지의 독설에 민주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깊은 후회와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박중호 회장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은지 씨, 당신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 박중호 회장은 당신을 버렸어.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당신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해. 하지만 진실을 말해줘.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이 낳아줄 아기, 그 아기가 정말 존재한다면 당신은 그 아기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어.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정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결국 민준에게 박중호 회장이 자신의 비자금과 불법적인 사업 계획을 숨겨놓은 USB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서연과 민준은 최재식과 정은지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최재식이 알려준 장소는 박중호 회장의 별장에 있는 비밀 금고였다. 민준은 별장의 건축 설계도를 바탕으로 금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하지만 금고는 지문과 홍채 인식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활용해 금고를 열 방법을 모색했다. 서연은 금고 주변에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작동을 멈추게 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금고를 여는데 성공했다. 금고 안에는 최재식이 알려준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었다. 장부에는 박중호 회장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은지가 알려준 USB는 그녀의 집 서재에 있는 책상 밑에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USB를 발견하고 즉시 내용을 확인했다. USB 안에는 박중호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과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진행한 불법적인 사업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며 이제 박중호 회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서연이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박중호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박중호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연이 제출한 비자금 장부와 USB의 내용들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서연과 민준은 박중호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정에서 박중호는 마지막까지 오만함과 냉소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민준을 향해 어린애들 장난 같은 짓은 내게 통하지 않아 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의 비아냥은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 진정한 용사였다. 재판정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중호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연과 민준은 증언대에 나란히 앉아 그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두려움 대신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검사는 박중호 회장의 변호인단을 향해 비자금 장부와 USB의 증거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는 조작된 증거라며 반박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김민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김민준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고 모든 자금과 서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모든 책임을 회장님께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교묘한 주장에 재판정은 술렁였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건축가로서 오직 설계에만 충실했을 뿐 자금 집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금 집행은 박중호 회장님의 측근인 정은지 씨와 최재식 변호사가 주도했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증언에 재판정은 다시 고요해졌다.
검사는 곧바로 정은지와 최재식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들은 박중호 회장과의 유착관계와 비자금 조성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하지만 박중호의 변호인단은 그들의 증언을 자신들의 죄를 덜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웠다. 서효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정은지와 최재식이 민준을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녀는 재판의 흐름이 변호인단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때 검색에 그 파일을 건넸다. 검사는 녹음 파일을 재판정에 공개했다. 녹음 파일 속에는 최재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이사회에 제출한 서류들. 당신이 직접 만들었으니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겠죠. 모든 죄는 당신이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재판정은 경악에 휩싸였다. 박중호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최재식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추가 증거로 정은지가 임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했다. 그녀는 정은지의 병원 기록과 그녀가 임산부 복대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는 박중호 일당이 민준을 속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거짓말을 꾸몄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박중호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과 민준을 향해 내 놈들이 감히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판사는 박중호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횡령 배임 협박 등 여러 혐의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은지와 최재식 역시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과 민준은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맴돌았다. 그들은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무너뜨렸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당신은 나의 영웅이야.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 우리는 함께였어. 당신의 용기와 나의 판단력이 함께 만들어낸 승리야.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민준은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자신의 순수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잃었지만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의뢰인의 일을 해결하는 탐정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갔다. 민준은 작은 건축사무소를 열어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한 건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서효연은 계속해서 탐정으로서의 일을 이어가며 세상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악인들을 쫓는 정의로운 탐정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서로의 삶을 지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